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캐드 기능사 과제명은 컨트롤 보드라고 되어 있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시험은 1과제, 2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과제는 회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과제는 PCB 설계지요. 레이아웃입니다. 두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과제 회로 설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항, 나항, 다항은 기존 시험 문제와 동일합니다. 가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회로의 동작 원리를 분석해보고 지급된 혹은 본인이 지참한 전자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스케매틱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주어진 회로의 동작 원리를 분석해 보고 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문제로 출제되어 있는 회로도를 보시면 동작과는 무관한 회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PCB 알통만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 회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PCB 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능이 좋은 안정된 PCB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PCB 알턱을 할 때는 하드웨어 회로를 먼저 잘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회로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회로를 출제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급된 본인이 지참한 전자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전자캐드 소프트웨어는 오얼캐드, 페즈, 프로테우스, 알티움, 그리고 캐드스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각기 다른 전자 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장소에 어떠한 툴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떠한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시험 보시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가지고 와서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나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라이브러리를 생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기존 시험 문제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생성하는 수가 상당히 적었지요. 파트 라이브러리나 풋프린트 등이 기존 전자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을 하셨죠. 그렇지만 변경된 시험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파트 라이브러리나 풋프린트를 직접 생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회로 설계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페이지 사이즈, A4 사이즈, 타이틀 블럭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부품과 핀들은 설계 규칙 검사 시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한다, 노 커넥트 처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입니다. 답원의 네 번째 항이 큰 변화일 텐데요. 다음 지정된 네트 이름을 정의하여 연결하거나 지시사항에 따라 네트의 이름을 이용하여 연결을 해라. 그렇죠? 네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와이어링을 완성할 수 있죠, 여러분. 물론 포트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네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U1이라고 하는 IC지요. 이 U1이라고 하는 IC가 어떤 IC일까요, 여러분? 네트 이름을 보니까 X1, X2, 그리고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모시 그 다음에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 미소 모시 그 다음에 시리얼 클럭 그 다음에 AD 컨버전 그렇죠 ADC 그리고 RxD 수신 그리고 트랜스밋 데이터 TXD 리셋 핀 이런 핀들이
이런 네트 이름을 보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IC가 될 것입니다. 보니까 32번까지 있네요. 바로 이것이 아래 회로에서 볼 텐데요. AT메가 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여러분. 자, AT메가 8이라고 하는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IC예요. 이 IC는 32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I/O 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를 연결하지 않고 이와 같이 네트를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와 같이 네트네임에 대한 표가 나와 있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시험 시간 4시간 동안 네트네임을 다 작성을 하셔야 되지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핀과 핀 사이 간격이 회로도를 그릴 때 100m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와 같은 네트 이름을 다 타이핑을 해서 속성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고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항 보도록 할까요? 지급된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열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회로 설계 규칙의 위반 유무를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설계규칙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 이제 다음 순서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되고요. 이열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이열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2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 PCB 설계가 되겠지요. 자, 과제 1에서 설계한 스키매틱을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지급된 전자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회로 기판, 즉 PCB를 설계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지급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 부품을 사용을 하고 필요시에는 제공된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본인이 부품을 생성한다, 즉 푸포린트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강화가 됐습니다. 개정된 시험에서는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푸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비번호로 명명한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저장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두 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표를 여러분들께 부여를 해 줍니다. 그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 PCB 설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라고 랑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설계 환경은 양면 PCB를 2레이어 양면 PCB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탑과 바텀에서 여러분들이 다 라우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드 사이즈입니다. 큰 변화인데요. 보드 사이즈가 52mm 가로 세로 48mm로 기존 시험에 비해서 보드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기존 시험에서 보드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가로가 100mm, 그렇죠? 100mm 곱하기 그리고 세로가 70mm 정도 되었습니다. 기존 시험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보드 사이즈의 변화가 아주 크지요. 보드 사이즈가 작아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작아졌지요? 사용하는 부품이 스롤 타입의 부품이 아니라 SMD 부품의 작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보드가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보드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진 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치수 보조선을 이용하여 보드 사이즈를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 이외의 레이어에 표시한 경우에 실격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도 실무와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드 사이즈를 꼭 실크 스크린에 표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드 사이즈를 실크 스크린 레이어에 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문장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드 외곽선 모서리를 라운드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부품의 배치는 주요 부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임의대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PCB 알투웍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기구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기구 홀은 어느 위치에 몇 개를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커넥터류는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PCB 아트웍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 문제에서도 기구 홀과 커넥터류는 위치를 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탑 레이어에만 실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품의 실장 시 IC와 LED 등 극성이 있는 부품은 가급적 동일 방향으로 배열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이격거리를 계산해서 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탑 레이어에만 부품을 실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텀에도 부품을 실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CB 알투어 시험과 무관하게 바텀에도 부품을 실장을 해서 배선을 해보는, 즉 라우팅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실무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부품의 실장 시 극성이 있는 부품들과 IC류는 가급적 동일 방향으로 배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삽과 수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 PCB를 완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를 해서 동작 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출력 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정상적으로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면 비로소 PCB를 양산을 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자삽이나 수삽을 통해서 솔더링을 해서 회로를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극성이 있는 부품들은 극성을 거꾸로 꽂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 방향으로 아트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격거리를 잘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